안녕하세요, 꽃남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운다스가 끝난 일요일이라서 동네가 한산하네요. 여기가 제가 사는 델라로사 거리인데 제가 약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번에 약을 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왓슨 가서 사니까 한 달치가 거의 한 7, 8만 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머큐리에서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왓슨 갔는데 아무리 봐도 왓슨이 비싼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TGP가 있거든요. 근데 TGP가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웬만한 서민 동네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게 이제 로빈슨에서 한 반 정도 소유하고 있는 그 복제약 약국인데 금방금방 늘리는 이유가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거의 한 70만 페소만 투자하면 이거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복제약 약국이 많지만 여기는 그래도 재벌이하는 브랜드 있는 프랜차이즈니까 여기 가서 한번 뭐야, TGP 닫았네? 운다스라 닫았나? 빵당하네. 그리고 여기 뭐 흔한 약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뭐 고혈압약 뭐 이런 것들은 그 처방전 없이도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산품처럼 살 수 있어요. 약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약사 브랜드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분명으로 가져와야죠. 여긴 열었죠. 머큐리 똑같이 한 달치 샀는데 왓슨보다 600페소? 그 정도 덜 나왔어요. 다음번에는 TGP는 제가 봤을 때 다시 또한 500페소 정도 저렴할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는 TGP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머큐리 드러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TGP가 문 닫았으니까 바로 독사같이 앞에 있잖아요. 머큐리 위치를 보면 이게 참 공부해 볼 만한 게 거의 초 A급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큰 길에 모퉁이 자리 되게 좋아요. 머큐리 위치를 잘 보니까. Ôi, mày bay iPhone. 방금 노숙자가 위협해 가지고 잠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영어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척해요. 여하튼간 머큐리는 저 부동산 회사에서도 잘했을 것 같은 게 정말 저 가려운 자리 있죠.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자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저 장기 계약했겠죠. 그래서 그 머큐리 독점 체제 깨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왓슨스나 사우스스타 이런 것들이 몰드를 통해서 확장해 가고 있으니까 마켓 시어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압도적. 제가 지금 스포티드 피그 가는데 시아르가오에서 시작한 카페죠. 그 사장들이 그 시아르가오에서 리조트 경영하는 가족인데 거기서 워낙 그 카페가 잘 되니까 여기 올라온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덮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는 카페인데도 전부 다 밥을 먹고 있거든요. 커피 매출보다 음식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래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덮밥 포크 아도브 하나 시켜 먹을게요. 480페소예요. 이게 식당을 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손님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노는 시간이 생기고. 근데 카페를 하면 아침 7시부터 보통 여기 저녁 9시 10시까지 하는데 꾸준하게 손님이 있어요. 가게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은 언더 더 테이블 그거 쓰고 있네요. 기종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하도 싱글 오로진 원두가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안 마셔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강배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1600만원?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1구짜리.
보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인테리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되게 뻔한 인테리어인데 확실히 시아르가오 느낌이 있긴 해요. 시아르가오가 요새 조금 뜨고 있는 섬인데 한국 사람도 많이 가요, 서핑하러. 역시 좋네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여기 스포티드 피그가 야드스틱하고 더불어서 저한테는 딱 맞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정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이걸 안 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테이블이 9테이블이 있는데 전부 다 음식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음식 시킨 거가 객단가가 600페소예요. 여기에서 저 우베 케이크 하나 먹으면 객단가가 거의 800페소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한국이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여기 사람들이 카페에서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저트까지 먹으면 1000페소 나오니까 뭐 4명이 와서 4000페소 객당 뭐 테이블 매출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카페 하시는 분들이 한국 손님보다는 필리핀 손님을 훨씬 선호해요. 왜냐면 필리핀 손님은 불만도 없고 객단가도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손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뭐 더워, 미워, 짜, 화장실 더러워, 뭐 서비스 안 돼,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가장 어려운 손님이 한국. 이게 스포티드 피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포크 아도보예요. 필리핀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이거를 정말 좋아하고 커피 매출보다 큰 것 같아요. 이거만 거의 다 이거 먹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얘네들도 건강에 요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밥은 율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옵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무설탕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유 대신 뭐 오트 사이드 같은 귀리 우유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런 거를 요새는 필수예요. 그리고 가끔 한인들이 하는 카페 가보면 안타까운 게 이 음식 분석을 안 하고 커피에 집중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 그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한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브런치 메뉴를 강력하게 짜놓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원두 판매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공급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뒤늦게 들어온 한국 업체가 비싼 원두를 팔아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포크 아도브로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보쌈덮밥 아니면 찜닭덮밥 그런 식으로 한식으로 트위스트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쁜 접시에 이런 메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덮밥 메뉴 3개나 4개 정도는 운영해야 돼요. 커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맛은 여러분들 이거 안 먹어도 아시잖아요. 간장 설탕 맛. 여기는 이거 스킨도 크리스피하게 했고 완성도가 높죠. 카페 음식 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 되죠.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네.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반숙도 예술로 했잖아요. 완성도가 이렇게 높으니 카페 음식이 여기 와서 또 밥 먹겠죠. 이 포크 아도보 이 소스 맛이 정말 피노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인데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카페 혹시 필리핀에서 카페 창업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한 10번 오세요. 그래서 음식 다 드셔보시고 커피 다 드셔보시고. 기대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제 기대보다 높으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네요. 야드스틱 바로 앞에요. 야드스틱도 뭐 오늘 당연히 주말엔 손님이 많아요. 평일도 많지만. 여기 6월 로컬이라고, 여기가 마카티에서 굉장히 평점이 높은 그 식당인데 여기 굉장히 괜찮대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보면 거의 원두를 한국에서 받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수준이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더 굿 커피
시부 거기서 그냥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가는 비쌀 텐데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 운송비랑 세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비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닐라, 특히 이 마카티 부자 동네에서 카페 창업은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적 시각에서 하면 그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기 현지화를 위한 노력, 음식 메뉴가 강해야 되고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잘 분석해서 들어오면, 마카티에서 식당은 안 되는 경우가 흔한데 카페는 안 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마카티 레가스피 빌리지랑 살세도 빌리지에 있는 카페 중에 잘 안 되는 카페? 보통 마카티 CBD에 있는 카페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6시 30분 아침, 저녁 9시까지 하고, 이러는 이유가 여기에는 거의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벌써 한 5시 정도면 출근 인파가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열어야죠. 그러니까 아침 메뉴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에도 이분들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설탕 들어간 프라푸치노 이런 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꼭 먹잖아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죠. 여기 마카티 CBD 레가스피 빌리지나 살세도 빌리지에서 스타벅스가 그렇게 비싼 카페가 아니에요. 그 인디펜던트 카페들이 스타벅스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있어요. 한 10%, 15%. 여기에 모든 카페가 잘 되지만, 그렇다고 진짜 모든 카페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카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롱고 카페죠. 굉장히 유서가 깊은 프랑스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무역 커피.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마켓 시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좀처럼 시장을 늘리지 못하고 있죠. 말롱고, 이게 지점이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일 장사가 안 돼요. 보시면은 생두도 갖다 놨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전문성 있게 해놨거든요. 차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말롱고 이것도 만들잖아요. 네스프레소처럼. 한국에서도 이거 다 판매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카페가 꽤 큰데 얘네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와이파이를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한가하고 와이파이가 좋으니까. 비싸더라도. 이 카페가 그 거울을 잘 썼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되게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큰 카페는 아니야. 그라인더는 누오바 시모넬리, 머신은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이거 3구짜리니까 한 3천만 원 하나? 카리스마 있네요. 네, 이 카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말롱고라는 브랜드 파워가 없고 음식 메뉴가 엄청 약해요. 크레페, 샐러드, 브렉퍼스트 조금 있고 샌드위치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식사 메뉴로는 안 돼요. 디저트, 빵이나 쿠키 메뉴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커피로는 승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음식이 약하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그냥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와이파이 뚫어놓고 업무 보는 거죠. 한 서너 시간씩. 그 마닐라 카페는 와이파이를 절대 안 열어줘요. 와이파이 열어주면 그 로드 없는 애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 와이파이를 닫아 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와이파이를 열어주는 거죠. 온두라스 싱글 오로진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되면 재방문 의사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싼 그린벨트 해밀턴이라는 콘도 건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쿠사랑 해가지고 500만 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을 텐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찾아보니까 사장이 여기 베르사체랑 겐조랑 명품 유통하는 사람이네요. 근데 보통 그런 여기 유통회사들은 항상 그 요식업을 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브랜드 3개 운영하고 저게 대표 브랜드인데 전부 다 영업이 부진하네요. 거의 뭐 휴업이고 장사 안 되고 그러네요. 뭐 베르사체는 좀 팔리겠죠.
이 레가스피 빌리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카페라도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보면 사장이 대부분 보면 되게 가문이 좋아요. 그래서 요식업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카페 옆에나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이 정도 입주민들이 있는 이런 건물 앞에 저 말롱고가 하나 있고, 여기 베드 카페라고, 여기는 좀 영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작아요. 한 10평? 그리고 이 옆에 여행사,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죠. 여기도 뭐 카페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만 찍으면 왜 이렇게 개가 짖냐? 3,500 pesos per square meter. PN이라는 그 건축 자재상인데,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유럽 미장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유럽 가면 거의 미장을 이렇게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석회 가루를 섞어 가지고 이제 벽에다 바르는 건데, 장점이 이런 식으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방습 기능이나, 이게 브리더블이라고 하거든요. 숨을 쉬기 때문에 방습이나 습기 조절, 뭐 곰팡이, 결로 이런 거 예방도 좋고. 근데 얘네는 이 초상류층만 대상으로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이걸 전부 수입한 거예요. 자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이태리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여기 그 직원들 전부 교육을 했고, 근데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 유럽 미장 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필리핀 시장에서 이 유럽 미장의 그 가능성 엄청나게 높거든요. 기술자 한 명만 한국에서 오면 여기 미장이들 데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솔직히 미장이들 10명을 구한다고 치면 하루만 해도 작업 끝낼 수 있거든요. What about the price range depending on the texture and the color? It's about same? Yes, same. All of the high. 시편이라고 하나? 시편? 이런 식으로 그 질감 같은 거 고를 수가 있죠. 이런 느낌 같은 거, 이런 건 좀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보면 한국 유럽 미장 그 업체들 보면 엄청나게 경쟁하는데, 필리핀 시장은 지금 들었잖아요. 1스퀘어에 3,500페소라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한국 업체가 더 클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업체들도 이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죠. 이런 느낌 같은 거 굉장히 빈티지하고. This one is a lime plaster as well. It looks like a corten. Yes, it is like a cordon steel. Ah, It's right. It is called an aluminum. I think it's gonna work because I cannot tell difference between corten and lime plaster. Actually, Maybe even better. we use that on the handle and the signage. Ah, right. That's right. Because corten, when it rains, like the rust comes down. That's big trouble. 이게 이제 코르텐 느낌으로 라인 플라스터 유럽 미장 한 건데, 바깥에다 바니쉬를 바르면 외부에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코르텐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녹슬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그렇게 빡세게 경쟁하지 말고 이런 블루 오션이 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태리에서 다 수입했기 때문에. 와, 갈치. 와, 이거 괴물 갈치. 와, 이거 잘라가지고 한식당에서 갈치구이 나가면 죽음이겠는데?